네, 안녕하세요. 아이자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1510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지수에 편입되면 추종하는 펀드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번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까요? 액면 분할이란 주식 가격을 일정 비율로 분할해서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이런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한 후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한 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주식은 쉽게 우리가 못 사잖아요. 근데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면 그만큼 거래량과 회전이 많아지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아마존을 보시면 현재 3,200달러 하나로 350만 원 정도 하는데 거의 이건 뭐 한 달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스물스물 작년부터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1일 이사회가 이날 기존 주식 한 주를 4주로 쪼개는 4대1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6월 3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고, 주총에서 승인되면 오는 6월 21일 장이 마감된 뒤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한 주당 3주가 추가적으로 배정되게 되는 거죠. 이 주식들은 오는 7월 20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하고, 액면 분할 이후 엔비디아의 발행 주식수는 20억에서 40억 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엔비디아의 과거 액면 분할 이력과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까지 총 4번의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액면 분할 무조건 좋은 거네. 그럼 지금 당장 매수하러 가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액면 분할은 주식을 나누는 것일 뿐 기업의 가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 2020년에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한번 했었죠. 애플은 4대1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 액면 분할 이전부터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분할 당일에만 3.39% 가깝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당시 애플 액면 분할 하기 직전 제가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액면 분할에 대해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5대1로 액면 분할을 발표했었고 분할 당일에 12.6%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2%니까 엄청난 거죠. 저는 그때 테슬라를 꼴랑 딱 한 주인데 887달러짜리 한 주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5주로 쪼개지면서 평단이 177달러가 되는 마법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평단 177달러일 때 이빠이 그냥 안 사고 뭐 했는지 진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호재로 CNBC나 뭐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면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로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의 주당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수를 산출하는, 즉 가격 가중 지수를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솔직히 미국 3대 지수 중 가장 별로인 지수예요. 보통 이제 뭐 투자자들이 나스닥, S&P 500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참고하는 건 아니죠. S&P 500과 나스닥 등이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되는 것과는 달리 시가총액보다 주가 자체가 높은 종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수록 지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별로 비싼 놈이 지수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400달러가 넘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해 2배 넘게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2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으로도 인텔을 제치고 미국 반도체 섹터 1위 업체로 부상을 했습니다. CNBC는 주당 600달러 수준의 높은 주가를 가진 주식은 지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수 편입이 불가능하다면서 4대1 분할 후 주당 150달러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정도 주가는 다우지수 30개 회사 중에서 중간쯤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액면 분할하면 아마도 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 다우에 편입될 또 다른 기술주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IBM의 주가는 다우와 거의 비슷한데 올해 말 IT 인프라 서비스 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지수에 포함된 반도체 주식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보다 훨씬 낮은 56달러 수준의 인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 지수 내 영향력이 가장 적은 주식인 시스코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IBM, 인텔, 시스코 현재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어쩌면 다우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참고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현재 3,750달러 정도 하고 인텔은 2,280억 달러, 시스코는 2,220억 달러, IBM이 1,290억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훨씬 얘네들보다 크죠.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다우지수에 편입된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도 시가총액이 2,07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것도 엔비디아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얼마나 시가총액이 큰 줄 알겠죠. 엔비디아는 21년 1분기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84%, 전분기보다 13% 증가한 56억 6천만 달러의 1분기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8%,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7%나 성장했고, 분기별 논갭 희석 EPS는 3.6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전분기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진짜 작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분기마다 미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배당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주답게 배당률도 0.1%로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아예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네. 까짓건 주가로 보답하면 배당이야 그 외에 나머지 2021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정리들은 위에 영상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엔비디아가 14년 만에 결정한 액면 분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 테슬라처럼 분명 액면 분할하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거래량도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겠죠. 근데 액면 분할이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호재긴 하지만 우리가 단타 칠 생각이 아니라면 어차피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는 지금보다 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액면 분할 전후로는 가격이 뻥튀기 하지만 이 또한 금방 꺼진다는 것도 이전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원래 주식이란 게 급등하면 반드시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아무튼 엔비디아는 앞으로 반도체, AI 등 각종 최첨단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임은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GPU 분야에 현재 압도적인 1위 기업이 최근 CPU 개발이 가능한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인수까지 넘보고 있는데 이 분야의 1위인 인텔과 AMD도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 분명 엔비디아 얘는 크게 될 회사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은 기업 펀더멘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냥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에요. 엔비디아에 투자하실 계획이시면 이런 액면 분할에 상관없이 튼튼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재무제표와 미래 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확실히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엔비디아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